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천 도서와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수다 방송 마라광장입니다.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이때 특정한 관계란 다름 아닌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이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애인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마라광장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 책은 장애를 개인의 몸에 존재하는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로 볼 것을 강조한 노들장애인 야학 교사 겸 노들장애학 국리소 연구활동가 김도연 님이 쓴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볼게요. 저는 달팽이고요. 네, 로미입니다. 진혜입니다. 네, 보리입니다. 네, 이 책 다 읽으셨죠? 네. 나눴어요. 네. 나눠서 읽었어요. 네, 이 책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책이었는데 저는 제가 추천을 했지만은 제가 다 읽고 저는 너무 뿌듯하긴 했었어요. 이런 책을 내가 읽었다니 이러면서 되게 뿌듯했는데 처음에는 첫 장, 두 장까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읽다가 보니까는 너무 생각할 지점들이 많아서 진도 나가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의미로 좀 보다가 나중에는 인간 존재의 가치까지 좀 고민하게 만들게 됐는데 장애학, 이게 학문적인 접근이 사실은 되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리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뭐 양심선언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네. 하지만 먼저 할게요. 제가 일부 접속과 마지막 장 도전. 다 읽으셨네요. 그렇죠. 중간들 빼고 앞까지를 좀 다 읽었고요. 저는 이 책을 SNS상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맞아요. 책으로 좀 많이 좀 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어쨌든 표지도 보고 앞뒷장을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작가분이 그 장애 운동을 현장에서 계속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어떤 이분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글쓴이에 대한 신뢰도 좀 많이 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엄청 똑똑하신 분인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자료조사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그분이 이 책 어쨌든 일부하고 마지막 부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강조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도 위안을 좀 받으시라고. 그래서 약간 어떤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사회의 시선, 어떤 관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읽으면서 조금 그 부분에 좀 눈길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진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도 1장을 재밌게 읽었고 뒤로 갈수록 약간 시험 공부하듯이 했는데 그 차례에서 나오는 그 소 제목들 있잖아요. 그 제목들도 너무 좋고 거기서 던지는 그 주제어라던가 그 질문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분을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현장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다 이렇게 글로 담은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을수록 참 잘 썼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교양학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책 중에서도 나오는데 그 정희진 선생님의 페미니즘의 도전이란 책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책이 약간 제목에서도 좀 느껴졌거든요. 장애학의 도전. 근데 처음 그 여성학 접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학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되게 생소했던 것에 좀 화들짝 놀래고 좀 반성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여성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왜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낯설은 단어가 됐지?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저도 아까 달팽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읽을수록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인간과 그 이제 관계 사이에서 이게 차별과 억압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변화되어든 지는지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이 역시 빌릴 책이 아니구나. 필수 과목 사야 되는 책이구나. 네, 꼭 이렇게 사서 보시기를 생각했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로미 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 김도연 씨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글을 쓰는 게 편파적이고 자기는 그러니까 당파적으로 이 글을 학문을 한다. 이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흔히 우리가 들었던 해방 신학이니 해방 문학이니 이런 거를 여기에 장애학에 붙여서 해방 장애학이다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쏙 들어왔었는데 이게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문제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고민적인 그런 것들을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책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관계,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관계에서 이거를 추구하는 부분이 필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저는 여기 이제 작가 김도연님을 예전에 에바다 할 때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도 되게 말도 잘하시고 되게 활동을 잘하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좀 멋진 책까지 쓰셔갖고 사실 너무 좋았었고요. 이분은 계속 그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론가이면서 활동가로서 활동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저작이나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매개물이자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제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 분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 책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활동가? 변방에서는 활동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보는 시야가 다른 시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 책에서 제가 그 잠깐 이 분이 그 11페이지에 초창기니까 다 읽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암요. 네. 이 작가님이 쓰신 내용이 보는 시점이 달라지면 동일한 대상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맨 앞줄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맨 뒷줄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다르죠. 이 책의 부제는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인데 이분은 시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보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좀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사실 중심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약간 변방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지금 세 분만큼 이거를 잘 좀 설명해 주실 분은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갖고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변방의 자리에서 세상을 좀 바라보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좀 있으셨는지 이번엔 로미쌤부터 한번.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어떤 작업 경험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중심에 서 있을 때 나의 시선과 뒤로 물러났을 때 시선이 달라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이게 변방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경계나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이 경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뒤로 물러갈수록 다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야가 더 넓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입주 청소 같이 그런 청소 일을 알바를 한 적 있어요.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근데 이제 그때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청소 일을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어떨 때 그 작은 한마디와 이걸 통해서 굉장히 힘든 노동이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배가가 돼갖고 열받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제가 있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럴 때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보면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 보면은 엄청 다르게 내가 이해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경험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중에는 이렇게 더 했다가는 인간성이 파괴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만뒀는데 근데 저에게는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네. 바라볼 수 있는. 네. 실제로 우리가 이론상이나 책으로 그냥 TV에서 인터뷰로 바라볼 때도 이해는 되지만 네.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으셨겠어요. 네. 진혜님. 네, 일단 변방의 자리에서 본 사람 중에 저를 끼워준 거 감사하네요. 네, 변방에 계신 것 같아서. 네, 딱 들었을 때 약간 내가 정말 그런가 하면서 약간 고마웠어요, 진짜로. 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도 경험에서 온 것 같은데요. 뭔가 경험에서 그런 정서가 쌓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누가 뭐 좋은 책이나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네가 변방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걸로 제가 움직인 것 같진 않고, 이게 지금 지나보니 이제 운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제가 심하게 다쳤 화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몸에 한 반 정도가 지금 3도 화상에 그거 이제 상처도 있고 한데, 그때의 기억은 저에게는 없지만 어릴 때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혼자 살 수는 없구나. 그냥 이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저는 정말 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도 뭐 자립, 의존, 뭐 자율성 이런 거 나오지만 그게 누군가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그냥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플러스 좀 가난한 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제 인생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몸이 보이는 건 멀쩡하잖아요. 그거부터 질문이 많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 제 안에 그런 정서가 쌓이면서 사회를 이제 보고 뭔가 배움이 있고 이럴 때 그냥 바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약간 뒤에 물음표를 다루면서 내가 봐야겠다, 내가 들어야겠다, 저게 다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릴 때도 차별, 억압, 배제 이런 단어를 몰랐는데 제가 그런 걸 느꼈으니까, 보였을 때는 멀쩡한데 어머 너는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얗니 막 이랬던 어른들이 목욕탕을 가면 막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화상의 몸으로 저를 그냥 이렇게 그 안에 갇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과연, 너무 웃기지만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질문을 많이 찾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겪었던 그런 환경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 더 눈이 많이 가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힘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시선이 많이 갈 수는 있겠네요. 네. 진열쌤은? 저는 영상 작업을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이제 다른 일을 이렇게 하던 중에 저렇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일을 좀 하면 저 대상들과 오랫동안 좀 긴밀하게 좀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눈길이 갔던,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뭐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이셨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어떤 뭐 학력이 뭐 엄청 대단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평범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 생각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왜 약간 책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얹어주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이게 훅 그냥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뒤에도 그냥 지속적으로 뭔가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고 소식을 묻고 그런 방식으로 좀 지내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어쨌든 그분들 옆에 있으면서 왜 그분들이 받는 어떤 시선을 저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당사자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약간 비슷한 감정들을 조금씩 느끼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분 다 경험이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로 이제 그런 변방의 자리로 쓰셔서 그렇게 좀 시자가 넓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온 대로 조금 시자를 바꾸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 작가가 질문을 다르게 하고 있다. 뒤집어서 다른 발상으로 다른 생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이 말을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인종차별 문제라 우생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이런 관련된 책들을 제가 좀 많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인종차별 문제에서도 똑같은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보면 흑인이라서 노예가 아니라 노예라서 흑인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선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 봤을 때 이스라엘 하면은 키부츠 집단 농장 이 얘기를 많이 듣고 굉장히 뭐 선민의식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간에는 그 민족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겨우 50년밖에 안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 6년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그쯤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시선과 그 공간에 갔을 때 굉장히 달라진 저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같은 땅 아래 두 개의 국가가 있지만 그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만 보이고 또 다른 이 소수의 어떤 민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변방에 그러니까 발을 딛고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그때 작업하면서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의지나 경험이나 자기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좀 좋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장애인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장애인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때, 비장애인에게 좋은 거는, 장애인에게 좋은 거는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고 좋다라던가 그런 논리로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면은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들이 좀 애매해진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 부분 안 읽으셨죠? 읽었어요. 그래? 이런 아니, 그 부분은 읽었는데 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눈이 커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상버스가 있으면은 장애인들도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편하지 않아? 그리고 우린 다 예비 장애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책에서 여성에서 좋은 게 다 남성한테 좋은 게 아닌 거나 아니면 흑인들이 살다 보면 백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그 부분 읽었는데 왜 그 뒤는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그때 사례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각장애인하고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황당했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소개해놓고 두 분이서 이야기 나누시죠 이렇게.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모두를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본다고 한다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아니면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지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자 해결해 나가는데 그게 별개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꿈꾸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 그리고 자기 선택 자립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있었는데 자립이 내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선과 철학적인 어떤 기본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자유권, 사회권이 있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장애를 이렇게 한 유형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장애 안에도 너무너무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들이 있는 거고 여성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어느 한 그룹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게 그 그룹의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꼭 보는 자리가 꼭 변방이 아니더라도 그 좀 개별성에 좀 맞춰서 네. 그런 시야를 좀 넓혀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면 장애 문제를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적에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꼭 그 모든 소수자의 그런 인권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부류의 주류에 맞춰서 시선을 보다 보면은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성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조금 그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문구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되게 좋았던 말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사실은 장애운동을 쭉 해오면서 유사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당사자라고 해서 이 문제를 이 사람들만 풀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함께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풀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장애 자체를 무기화하고 상표화한다라고 맞아요. 비판을 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포괄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지점들이 저로서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설득력 있게 읽혀졌었고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립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던 말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아까 그 전에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분이 현장 활동가기 때문에 네. 정말 설득력 있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약간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자체가 되게 그 장애 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게 모르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기가 좀 어려웠던 우리가 당사자 문제는 사실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공론화시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전체의 문제처럼 될까 봐. 근데 그런 얘기들을 현장 활동가로서 해줘서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비슷한 지점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방송국이 정신장애인 방송국인데 당사자가 아닌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가 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는 운동성도 되게 필요하겠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좋았던 게 제가 아까 그 대본에 쓴 게 있는데 서울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다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 전체적으로 글이 되게 많이 좋았지만은 네. 이거는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네. 그 장애는 결코 보건복지의 영역에서 한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저는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주의랑 같은 좀 맥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내면은 다 같은 부서로만 가게 되는데 저희는 방송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꼭 그 같은 국에서만 이거를 담당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더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그쵸, 한계가 느낌이 있을 드는 것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 문제는 어떤 부서 딱 이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게 관계성을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사실 이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건 이 문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발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함께 협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진혜는 더 그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까요? 아까 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지나가 그런 것 같아서. 아, 네. 아니 근데 그 서울시 하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분야를 구분해서 여기에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근데 그게 만약에 장애가 아니고 비장애인한테 그렇게 구분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판을 짜시는 분들이 우리와 너희를 딱 구분한 것이 거기에 딱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시민 건강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되게 좋은 말 같지만 건강해야지만 이게 삶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꼭 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건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소수자들은 애매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벌써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소감을 좀 짧게 정말요?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네네네. 네, 좋죠. 네. 이렇게 짧을 수가. 네, 그 진할 쌤부터, 보리 쌤부터 네. 어떻게? 저는 마지막 장에서 좀 나온 예시로 나온 게 발달 장애인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제가 어떤 그 교육을 할 때 교사로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상황들이 좀 많이 좀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저희 교육생들하고 함께하는 단톡방에 저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참여자분의 어머니가 들어와 계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희가 뭔가 단톡방에서 뭔가 역할들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을 때 그 단톡방의 내용을 보고 실무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한테는 왜 이걸 안 전해주시나요? 뭐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뭔가를 더 주세요. 뭐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처음 당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약간 뭐 어떤 느낌이 좀 들었었냐면 이게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어떤 분리, 그다음에 이 교육 안에서의 교사와의 어떤 관계, 뭐 분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이게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좀 그렇겠네요. 있구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 안에 장애 유형이 되게 다양한 분들하고 다 같이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입을 막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나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한테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유권을 좀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이렇게 몇 년 전의 기억이 다시 좀 쑥 올라와서 좀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보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성년 후견인 그런 내용도 네. 있으니까 다 정독하시길. 네, 알겠어요. 중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진행은 이제 30초 시간 드릴게요. 네,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권하고 말 그대로 이건 장애 학이라고 이름을 붙여 나온 이유는 담론화 시켜서 같이 공유하고 또 성찰하고 전환하고 진짜 제목대로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고 저희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읽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한번 우리끼리라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인드 라디오부터 어쨌든 이런 성찰을 말과 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한 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선생님들 다 좋은 얘기 하셨고, 이 책을 쓴 분의 그 활동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바탕으로 이런 글을 써내는 것,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되게 훌륭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 라디오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 하시는데, 달팽이님하고 개구리님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 김도연 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문제는 드러나고 시끄러워져야 해결이 되는데 장애인 문제는 일상에서 배제되고 토론조차 못하는 현실이 바꾸고 싶다고. 근데 사실 저희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드러내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해 줄 데가 없다는 게.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함께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다른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예. 1부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